이 방향으로 5km 가면 학교가 나온단다. 핀란드 부모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7살 아이에게 안장이 높아 타기도 힘든 자전거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미처 뜨지 않아 어두운 겨울 아침. 눈이 쌓여 발이 푹푹 빠져도 아이는 자기 몸통만한 가방을 메고 혼자서 등하교를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은 여전히 없습니다. 아직 일터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이는 배고프면 간식을 찾아 먹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간단한 집안일을 합니다. 이렇게 자란 핀란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언젠가 에로 수오미넨 주한 핀란드 대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핀란드는 자신을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제도를 갖췄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삶을 꾸리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가르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돈이 많고 일이 바빠도 가정부를 고용하는 일이 드뭅니다. 집안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어쩐지 부끄럽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내가 사는 집을 스스로 깨끗이 청소하고 자고 일어난 침대는 스스로 정리하고 내가 먹을 밥은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챙겨줘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두 발로 설 의무도 있습니다. 20살 이후 대학에 갈지 아니면 일을 할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권과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든 경제적인 능력이든 말이죠. 100여 년 전 궁핍했던 핀란드가 복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자립하는 시민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립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생활보조금에 기대기만 하려는 무임승차자들은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핀란드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동료 모두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덕분에 핀란드의 복지 시스템 역시 지금껏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잘 굴러올 수 있었습니다. 헬싱키에는 로프키리라는 노인 주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핀란드인들이 이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집 세고 생활력 강한 핀란드 노인들답다. 마지막 전력 질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활기차게 살겠다고 마음먹은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노인 6, 7명이 한 조를 이루어 돌아가면서 공용 공간 청소와 정원 가꾸기, 저녁 식사 준비 등을 합니다. 요가나 합창, 연극 등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아리 1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를 제외하고는 원하지 않는데도 꼭 참여해야 하는 활동은 없습니다. 로프키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인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남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의존하기를 꺼리는 핀란드 노인들이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핀란드의 복지 철학은 한마디로 시민의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한 사람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살아가는 동안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육아수당을 받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최소한 자기 기저귀값 정도는 자신이 되는 셈입니다. 부모는 보통 오후 6시면 칼같이 퇴근해 자녀와 시간을 보냅니다. 학원이 없으니 자녀 사교육비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에 가든 취직을 하든 아이는 20살이 넘으면 독립합니다.
실직한 경우에도 가족의 도움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데 구직 활동 또는 재취업 교육을 받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개인으로서도 빨리 일자리를 찾아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후에는 연금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꾸려갑니다. 병이 들어 더 이상 삶을 자기 힘으로 영위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도 자녀 대신 국가가 돕습니다. 의료비는 공공보험이 해결해주고 간병은 사회복지사가 해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산책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어줍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노르딕 웨이라는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르딕 국가의 가족은 여전히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본 조직으로 남아있는데 또한 그 속에는 자율과 평등을 강조하는 도덕 규범이 스며 있다. 이상적인 가족은 노동을 하며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성인들과 가급적 일찍 독립을 권유받는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는 가족 가치를 훼손한다기보다 사회 조직으로서 가족의 현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행복해야 그 개인이 속한 가족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핀란드 사회는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